병수로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현재 있는 장신이 부족한데 만약 남쪽에 사변이라도 있게 되면 원수는 누구를 시키며 방어사는 누구를 시켜야 할 것인지 서게 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경상감사 유훈과 전라감사 김명원이 무죄가 있는 데다가 변방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만약에 사변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순찰사를 겸직시키면 매우 편리할 것이며 방어사에 있어서는 호남인 경우는 장흥부사 임진, 순천부사 신익 이 적임자이고 서울인 경우 원수 적임자로는 이이 강섬, 이양원, 이준민, 유홍, 구봉령, 홍연 등이 있고 방어사 적임자는 곽헐, 이진, 이윤덕, 최원, 신각 등이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병조 정랑 홍종록과 조아랑 정광적은 나라가 경급하여 발병해서 적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 무과 조시의 농명 등 다수의 사람들을 저들 마음대로 명단에서 지우고 빼버려 윗사람을 속이고 사를 행하였으니 그 죄는 군유를 범한 것으로 불충하기 이를 데가 없다. 잡아들여 추구하도록 하고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들도 함께 잡아들여서 누구에게 사사로이 촉탁을 하여 그리 된 것인지 아울러 군문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집이 한수의 1차 정사를 입게 하니 전교하였다. 이미 나이 70이 되었으니 수고롭게 식물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작업을 특가하고 한직을 제수하여 우대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12일 가보우 첫 번째 기사. 헛소문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소나무 변자를 적발하여 경운으로 들여보낸다는 소문에 기내의 백성들이 선동되어 소나무로 울타리를 한 자 혹은 집을 지은 자 얼마 안 된 자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헐고 불태우고 혹은 땅에 묻고 하여 아무리 말려도 그치지 아니하였고 며칠 내로 그 소문은 양남까지 퍼져 소란이 그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뢰기를. 주서 조정진은 정원에 있으면서 왕부의 서리를 불러들여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교사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영관 이이가 아뢰기를. 최경창이 방어사의 종사관으로서 서울에 올라오던 도중에 죽었으니 일로에서 호송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1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무관 출신은 비록 그 지위가 제1에 이르더라도 초혼을 탈 수 없는 것이 예법인데 지사 곽흘은 의기양양하게 보조시 초혼을 타고 다니고 있으니 추구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1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선정관은 무변으로 엄선하여야 하는 직임인데도 사정으로 용잡한 자가 임용되었으니 퇴거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른대로 하라. 문신으로서 선정관을 겸한 자들도 추잡한 무리가 많으니 아울러 퇴거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1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공조 정랑 이구호 조아랑 장세훈 사의 이박 광흥수 성호문은 모두 용렬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2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전 병사 이재신을
훈융진에 충군하도록 하자는 의금부의 공사를 입게 하니 전교하였다. 지난날 부월을 쥐고 지위에 임했던 사람을 다시 본도에 배속한다면 본진의 아래 사람들이 보거나 오인들이 보고 듣기에도 좋지 않을 일이다. 다른 도로 옮겨 배속해야 할 것이다. 의주 인산진으로 옮겨 배속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의 차자에 요즘 대관들이 정병하여 자신의 편의만 도모하고 있다고 했는데 입계하니 답하였다. 이 차자 내용을 보니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이 지극하다. 조정의 기강이라면 그것이 삼사에 달린 것인데 삼사 관원들이 스스로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내가 불민한 탓에 요즘에 나라 일을 볼 것이 같으면 단식 이외에 나올 것이 없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의 안위는 대신에게 달려있다 했는데 어진 대신만 있다면야 내가 꼭 걱정을 하겠는가. 조정에 방을 붙이더라도 금방 행해지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 관아 안에서는 동시에 종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게으름을 피워 스스로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자가 있으면 양사에서 규획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경회루에서 문신들이 활쏘기를 쏘는 것을 보았는데 당상에서는 홍련이 당하에서는 이 성임이 각각 거수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말을 하사하고 그 이하도 차례로 상을 내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3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앞서 삼사가 신득 왕후는 바로 태조의 정비이므로 태묘에 배양할 것을 청하였으나 논계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윤허를 받지 못하여 봉식만이라도 할 것을 청하게 이르렀고 예조에서는 내 왕릉의 예대로 제사를 올려 존숭할 것을 청하는데 상은 이것도 오히려 난색을 보이며 봉식하고 수총만을 하도록 하였었다. 이에 삼사가 다시 전례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면서 아우러 담당관원이 구관으로 예를 원용한 잘못을 논하여 작년 가을부터 논계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윤허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 대정이 새로 장령에 제수되면서 양사로서는 당연히 부묘를 청했어야 하는데 다만 제각을 세워 제사 올릴 것을 청하여 구관하게 처리하였으니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논하여 양사가 모두 피엄하여 물러갔는데 홍문관에서는 양사를 채임하고 기 대정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옥당에서도 제각 걸림만을 논차하여 왔던 것인데 지금 대정의 논의를 보고 나서 종전의 주장을 굽히고 대정의 논의에 따른 것이었다. 상도 그 논의에 따라 양사를 채직시키고 대관을 새로 제수하였는데 새로 제수된 양사의 사람들이 모두가 전일에 제각 걸림만을 청하고 부묘는 청하지 않았던 인물들이어서 대정의 주장과는 같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너도 나도 부년이 사피하는 바람에 그의 자리를 메울 사람이 없게 되었으므로 대정으로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정병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하여 비만기를 내렸다. 기대정이 양사가 부묘를 청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옥당에서는 그 말을 듣고 주공 공자가 뒤늦게 나왔다고 하여 즉시 양사를 공격하여 내쫓으면서 날로 전후가 반복되어 믿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빠져드는 것까지도 무시했는데 이는 다 사리에 맞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기 대정이라는 자로서는 마땅히 죽을 때까지 자기 주장을 다하여 기필코 다루도록 함으로써 대례를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중간에 도리어 조정에다가 이론을 전가시키면서 자기는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모른 채 하고 정사하였으니 그의 마음씀이 너무도 괴휼하다 하겠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가 나를 도가 아니면 기뻐할 수 없는 임금으로 생각했다면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끊임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늙고 망령된 음간이니 크게 꾸짖을 것까지는 없겠으나
사람의 분수에 지나치게 기용했다가 조정의 요구를 끼친 것만은 크다 하겠다. 이 뜻을 정우는 알도록 하라. 선조 10월 17권 선조 16년 3월 2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혜로 아래에서 문신들에게 7은 배율 20운으로 정시를 보였는데 학관 황정욱이 거수하였으므로 가자하여 서용하였다. 선조 10월 17권 선조 16년 3월 2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정철을 예조 판서에 특별히 제수하다. 정철을 아끼네. 선조 10월 17권 선조 16년 4월 1일 M자 첫 번째 기사. 선부가 아뢰기를 예조 판서 정철은 술을 좋아하고 실성하여 지난날 승진 발탁했던 일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무리가 많은데 반년도 채 못되어서 또 갑자기 종백으로까지 조수하니 물정이 온편치 못하게 여깁니다. 개정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 10월 17권 선조 16년 4월 1일 M자 두 번째 기사. 병조 정랑 홍종록 조아랑 정곽정 적 등에 대하여 건부가 장 100의 충군 달 고신을 조율하였는데 상이 충군을 제하고 장은 속 바치게 하고 사정을 써서 명단을 지운 사람들은 모두 북도로 보내 방어에 임하게 하다가 내년 봄 해빙이 된 뒤에 파하고 돌아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선조 10월 17권 선조 16년 4월 1일 M자 세 번째 기사. 상이 시약하여 인자를 뽑으려 하는데 무과인 경우 초시 입격자가 100여 명이었으므로 이윽고 초시에 입격한 전원을 다 뽑고 전시 때 좌차만을 두도록 명하였다. 이에 사헌부가 과거 제도가 너무 범람하다고 논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기 순무어사 허봉이 서장에 수원의 군기가 더욱 유독 정돈되어 있지 못하니 부사 한옹을 파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 나추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균관을 행행하여 알승 후 분향례를 행했다. 이어 명륜당에 임하여 시제를 내어 제술시험을 보여 차, 운로 등 12명을 뽑고 무과로는 민, 의서 등 100명을 뽑았다. 무과 출신의 사람들은 이를 세 개의 운으로 나누어 북도의 방어에 임하게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어제 거동 때 종묘의 하연하는 곳에 가 통내 이인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니 파직하고 원성군 이탁은 종죄로서 입시하여 엄하게 등을 돌리고 앉아 스스럼없이 담소하였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통례는 아랜대로 하고 탁은 추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옥당이 지난날 기 대정에 대한 전교가 미안했다는 내용으로 차자를 올리니 답하였다. 지금 이 차자를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대정은 참으로 성인이고 옥당이 한 일들도 모두 옳은 일들이었다. 다만 대정이 이론을 만들어내고서 다음날 서머니 빠져나가려고 했으니 그것이 어디 성인이 하는 짓인가? 네, 아무리 어둡고 못났지만 어찌 한 부유의 놀림감이 될 수야 있겠는가? 그리고 의를 들었으면 의로 옮아가고 손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예부터의 도리인데 옥당에서는 이미 대정이 전성이 일찍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했다고 여기면서 또 외적과 대정의 말에 따라 부묘를 청함으로써 국가에 비상한 공로를 세우려 들지 않고서 아직까지 그렇게 구차하게 비하한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7일 첫 번째 기사. 전 감력 박인정을 둔전 판관으로 삼아 함경도에 보내 둔전을 만들고 또 소금도 구워 소금으로 곡식을 무역하여 군량을 넉넉하게 하도록 하고 또 충주 판관 최덕순이
교성이 있다 하여 그를 채임한 후 경직으로 경차관 칭호를 붙여 함경도로 보내 은을 채취하여 출연한 후 화매하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7일 뭐 두번째 기사 부재학 유성룡 등이 비답이 미안하다 하여 파적을 바라는 뜻으로 입게 하니 답하기를 옥당이 직책을 다하고 있는 것이 가상하다. 사직하지 말고 나란 일에 더 한층 힘써주기 바란다 하였다. 제차 아래자 답하기를 별로 잘못된 것이 없으니 다시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7일 뭐 세 번째 기사 이비에게 전교하기를 종전부터 엄관은 대간이 될 수 없고 또 천전에 있어서도 반드시 도목대에만 해온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거기에는 또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 지난번 동료를 이끌어 조급히 승진시키기 위한 계책으로 건언한 일이 있었다. 지금 이후로는 옛 법규에 의거하여 남행은 대간이 될 수 없게 하고 양도목의 시기가 아니고서는 육품으로 전전할 수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 비가 회개하기를 대전에 의하면 사관은 문관을 병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헌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관에 있어서는 1년에 양도목 시에만 거관한다고 되어 있으나 칠품이하는 출산 날이 450일이 되면 천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관으로서는 대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양도목대가 아니면 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전의 뜻과는 크게 다릅니다. 조종조에서도 은관을 대관으로 삼은 예가 종종 있었고 또 사람을 쓰는 채무도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교를 받고 미안한 생각이 있어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7일 뭐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음관을 대관으로 삼았다가 결국 공보의 지위에까지 이른 자도 많았었습니다. 지난날 그것을 폐지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은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성상께서 다시 그 아름다운 법규를 시행하셔서 이제 인재를 유실하는 한탄이 없으리라 여겼는데 이번에 갑자기 도로 폐지하라는 하교가 있으니 미안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미 내리신 명을 다시 거두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7일 뭐 다섯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승정원의 문에다가 황공대주의 승정원 상교 윤당 비변사라고 하는 글을 써 붙였는가 하면 또 하인배들이 의정부를 지목하여 윤당각이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정원의 일을 제때 살피지 않고 있다가 언제나 돼지를 하고 비변사는 지난번 사변을 만났을 때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교를 받들고 나서 번번이 윤당합니다 하는 회개를 해왔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12권 선조 16년 4월 7일 뭐 여섯 번째 기사 정의품미상에 수의하여 계우를 한 사람일지라도 친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는 친자식으로 공사하게 할 것을 정법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7일 뭐 일곱 번째 기사 전라 수사 이 일을 경원 부사로 삼고 전 부사 임응용을 전라 수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옥당이 차자를 올려 양사가 신덕 왕후의 일 때문에 합동으로 예구라에 한번 아랜 후 바로 물러가 버린 것은 책임만 면하려는 형식적인 일이므로 모두 채차할 것을 논하였는데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탁을 대사하네 이 우직을 대사간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황해도 순무어사 김성일의 서장에 황주가 군기에 있어 유독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창곡도 충난 것이 많으니 목사 윤인함을 파출해야 한다 하였는데 입계하니 잡아들여 군문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라. 부자가는 임시로 정해지는 이치는 없는 것이며 남에게 입양된 자가 자기 소생인 부모에 대하여 이미 강복했는데 또 입양한 집에서도 봉사를 못하게 되면 그는 압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자를 들인 사람이 뒤에 튄 자식을 낳으면 봉사하도록 한다는 공사는 시행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한 부령 이종이 상소하며 면대하여 생각한 바를 알릴 것을 청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14일 얼쑥 첫 번째 기사. 송은계를 대사관에 이 길을 부재하게 이 식을 대사헌에 제수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14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이가 시패를 들어 상소하니 답하였다. 내가 우연히 경이 몇 해 전에 올린 상소문을 보던 중에 마침 경의 상소문이 올라왔는데 예나 이제나 정성스럽도다. 이 못난 임금을 잊지 않고 있는 경의 고충에 대하여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나라 일은 어진 대신이 당연히 맡아해야 할 것이고 남행이 대간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기왕의 후회스러움은 어차피 뒤쫓아 갈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번도 너무 후회스러운데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야 있겠는가? 내 이미 뜻을 결정하였다. 공안 건은 조정과 논의하면 논의가 합일되지 못할 것이라 가볍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일이지만 설사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사한때에 한꺼번에 거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군적건은 본조가 이미 명령을 받들었으니 나머지는 경이 설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주연을 합병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과매하고 경천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른 폐단을 남길까 염려스러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변경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경이 권하고 청하여 마지 않으니 한번 시험해 보겠다. 감사를 구임하는 것은 그 제도를 창설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나 지금 마땅히 경의 의견을 따라 우선 양남에서 시험해 볼 것이고 서울과 천인을 허통하는 것은 지난 사변 때 경의 헌책에 따라 즉시 시행을 명하였던 것인데 그때 그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다시 비변사에 물어 헤아려 본 후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전 주부 이윤정의 아내가 한 늙은 거지와 함께 인천 분해에서 걸식하고 다니다가 그를 아는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의 고발로 건부에 잡아들여 신문하였다. 윤정에게는 정초를 소박하며 떠돌이로 만든 죄만을 적용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안령 이유가 면대를 청하였는데 조정이 안정을 잃고 동서로 갈라져서 정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유성룡, 이발, 김효원, 김엉남 등은 동변의 괴수들로서 저희들 멋대로 하는 이들이 많으니 제의을 가하기 바란다는 내용까지 농급하면서 잡단 여러 말들을 아뢰었다. 이에 대하여 양사에서는 요가 근거 없는 말로 속여서 망타의 불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논하여 파직을 명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요가 아래 내용도 잘못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다. 내가 비록 매우 과매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아주 어리석은 임금은 아니다. 이번 일은 요위에게 하등의 죄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 어찌하여 내게 들어왔겠는가 하니 윤화하지 않는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4월 1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양사와 옥당이 신득 왕후건을
전개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함경 감사 정은신이 서장에 전 주을온 만호 윤구수 전 수성 찰방 민열 전 거산 찰방 정우는 다 마테마 직분에 마음을 다한 사람들이니 그들을 특별히 보장해서 새로 북방의 이 임을 맡은 무리들이 권면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강섬의 상소에 의하여 상사 소불원의 인자를 제외한 기타의 유이하의 죄인에 대하여는 곡식을 북도에 바치는 것으로 속죄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형조가 임신부를 형문하다가 낙태가 되어 죽게 하자 생낭청 김건 참의 권수를 파직하고 참판 윤탁연 판서 강섬을 채직하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충청 감사의 서장에 남포현 향교의 선성과 선현의 위판 8위를 부숴 산골짜기에다 버렸으니 경관을 보내어 추국하소서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예문관 한림으로 유영순 이대해 김신원 한덕원이 추천되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양사가 경안 부령 이요가 논계한 내용이 분명치 못한 데가 있어 막대한 일을 도리어 가볍게 보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당장 논의해야 할 시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입을 다문 채 말 한마디 하지 않아 현저히 물론을 입고 있는 실정이니 재직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황문관이 차자를 올려 논하기를 양사가 이를 말할 때 곧바로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서어를 허통하도록 한다. 공사천을 양민으로 만든다. 공무를 바치고 죄를 면한다 등 실로 국전을 훼손하고 방형을 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이 없으니 모두 제차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양사를 자주 가는 것이 일에는 도움이 없고 다만 번세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이 양사를 채차하도록 명하고 당일로 정사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2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이 양원을 대사하네 홍혼을 대사간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논계하기를 비병사공사의 서을 공사천이 공무를 바치거나 변지 방어에 임하면 벼슬을 길을 터주거나 또는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을 공무를 바치고 죄를 면하는 일 등은 모두 거행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유명순 한덕원은 사관 청거 대상으로는 합당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김우옹을 대의사성에 특별 임명하였는데 우옹이 네 차에 걸쳐 소를 올리고 굳이 사용하며 아뢰기를 신은 천간 재상에 있어서는 이 같은 명령이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이 오랫동안 유악을 욕되게 하였으면 명철한 주상께서 직접 보고 아실 것이니 진태와 용사의 선택은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필이면 제신의 말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제신이란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학교가 폐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대를 사장으로 삼는 것이니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우옹이 학제를 고쳐 정하기 위하여 7개 조항을 제시하였는데 1. 학령 2. 독법 3. 경행제 4. 경향제를 설치 4. 사유 선택 5. 생도 선발 6. 공사 7. 취사였다. 그러나 때마침 다른 관직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아이고야. 가보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북병사의 서장에 2,000여 기의 오랑캐 무리가 종성의 강가에 모여있고 그중 10여 기가 먼저 여우를 건너오기에 한 명을 쏘아 죽이고 그가 타고 있던 말을 빼앗았더니 물러갔다. 이는 대개 회령, 종성, 운성 등지의 번호들이 경원의 오랑캐들과 통모하여 배반한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를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북병사와 순철사의 서장에 이달 5일에 오랑캐 2만여 기가 종성을 포위하여 출신, 군관, 권 등의 최호 그리고 그 밖의 토병을 다수가 피살되고 병사가 포위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경기수사 이발을 가선으로 올려 방어사에 임명하였다. 곧 이어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이미 병사가 있는데 또 방어사를 보내면 서로 지위에 개통이 맞설 염려가 있으니 조방장으로 호칭을 고쳐 들여보낼 것이며 공사천 잡류로서 활을 잘 쏘는 자 200명을 골라 그들에게는 각기 면포와 쌀을 주고 또 활을 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각각 보를 주어 전말을 갖추게 하여 두 운으로 나누어 들여보낼 것이며 또 북도의 식량이 부족하니 동서반의 당상 종친 종이품 이상은 각기 쌀 1석씩을 내어 안변으로 수납케 하고 동서반 사품 이상과 종친 부정 이상은 각기 쌀 1석씩을 모두 안변에 수납하도록 하고 외방의 수령들은 함경도와 평안도 박천 이북의 각 고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곡으로 정미 2석씩을 안변에 수납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에 비변사가 공사를 만들어 올리니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7일 모술 첫 번째 기사 북병사의 서장에 오랑캐 무리가 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 일진 일퇴를 거듭할 때 아군은 사람 하나 없는 듯이 모두 성에 올라가 지키고만 있다가 오랑캐들이 앞다투어 성 아래로 몰려왔을 때를 이용하여 급히 총을 난사하여 철환이 비오도 쏟아지니 오랑캐들이 모두 퇴지하기 시작하였다. 뒤에 들으니 번호 효정이 회령축 2단계와 원래 원수의 사이여서 그가 비워둔 틈을 타서 그들의 여자를 모조리 불태워버렸으므로 오랑캐들이 할 수 없이 군대를 철수해 강을 건너가 버렸는데 그들이 대각할 때 3개 둔으로 나누어 1, 2 둔이 차례로 강을 건넜고 최후의 1둔은 말을 달려 빨리 건너가는 바람에 아군이 추격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입계하니 상이 효정 등의 나라를 향한 정성을 가상히 여겨 상을 후히 내리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앞서 양남의 감사도 양계에서 하는 예와 같이 부윤을 겸하여 솔곤하게 하고 만 2년이 되면 채임시킬 것을 조의하였고 이에 대한 승전을 받들어 썼다. 그런데 전라감사 김명원이 서장을 올려 사직하면서 이어 전주부윤 심의겸이 지려가 깊을 뿐 아니라 일찍이 본도의 감사를 역임한 바가 있어 이곳 폐막을 익히 알고 있으니 감사로 옮겨 제수하기 바란다는 청구와 함께 본도의 사정이 판관 일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내기가 어려우니 평양의 예와 같이 서윤을 가설할 것을 말하였는데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감사를 감령해 두는 일은 조정에서 처리할 문제다. 서윤을 차출해야 한다고
제가 먼저 개청한 것도 그 말이 너무 이르지 않은가? 게다가 자기를 대신할 자까지 보조시 장교를 추천한다는 것은 본신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너무 거리낌 없는 처사로서 매우 해괴한 일이다. 이대로 두면 후일에 반드시 배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묻지 말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무가 별시를 초시는 7월 전시는 8월에 보이기로 하고 양남과 양계는 방의일이 긴급하여 거자들이 올라올 수 없으므로 향시로 치르게 하였다. 그리고 초시에는 1,000명, 전시에는 500명을 뽑기로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군기시 앞의 인가에서 제비가 하얀 제비를 길러 가지고 날아갔다. 하얀 제비를. 흰 제비도 있어.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22일 신측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전라감사 김명원은 사체를 모르고 조정을 능멸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니 답하기를 김명원이 서이윤 차출을 청한 것은 오히려 작은 실수를 하겠다. 그러나 번신으로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청구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더구나 그 도내의 수령을 청구하매랴. 이러한 패습이 한 번 열리면 후일에 가서 반드시 번신이 발로하여 조정을 가볍게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명원이 감히 심의겸은 자기 대신 청구하면서 한 말들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속셈이 무엇인지 궁문하는 것이 옳겠으나 다만 지금은 남방의 방어가 더 긴급하니 그냥 두라 하였다. 그 후 대간의 계청에 따라 잡아들여 추구하고 구 복령을 전라감사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2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순찰사와 북병사의 계본에 1,000여 기의 오랑캐 무리가 이달 13일에 종성을 포위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였고 16일에는 또 동관 방원 등지를 포위했다가 퇴각하였으니 당상관 이명을 보내 유격장 칭호로 수상과 수하 나누어 주둔하면서 여러 곳에 응원을 보내게 해달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26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전라도의 열읍을 제비 뽑아 호주의 낭청을 보내어 창곡을 적간한 결과 임실 현감 박강수는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출을 당하였고 무장 현감 이방주는 황조 1만 여섬이 너무도 부실하여 나추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나주, 영암, 한평 등의 관리가 모두 파직되었다. 충청도는 천안군수 이기남이 나추되었고 회의는 파직되었으며 경상도는 웅천현감이 나추되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2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변미가 시끄럽고 국저가 동이 났다고 하여 이의 아름에 따라 용관을 퇴거하였는데 건설사 수와 사원서 영, 사지서, 동령부의 주부 각 일명씩을 감언하고 의서, 강의, 천문, 습독 등 관원도 모두 그 녹을 혁파하였다. 아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돈 날리겠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27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공상시정 이건은 인물이 잦다고 비루하니 채직시키소서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미상 정미 첫 번째 기사 순찰사의 서장에 이달 19일에 오랑캐 무리 수만여 기가 동관을 포위했다가 물러갔고 종성 회령 근처에 번호들도 틈을 타고서 가만히 도발하여 사람과 물건을 닥치는 대로 훔쳐가기를 하루도 그르는 날이 없어 너무도 통분하다고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오랑캐 무리들이 저렇게도 오리악질을 일삼아 북도에는 병화와 재화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서울에서는 활쏘기에 능한 자 100명을 더 뽑아 들여보내고 또 화살도 모자랄 염려가 있으니 편전 1,000부와 장전 500부를 군기시에서 더 들여보내도록 하라.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6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비변사 공사에 만약 얼음이 얼게 되면 북방의 방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니 각도에서 정병을 뽑아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해야 한다. 전라 경상도에서 각각 800명, 충청도에서 600명, 황해도에서 500명, 개성도에서 100명, 서울에서 200명을 뽑되 출신이나 양반 및 공사천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정군으로 골라 뽑아 모두에게 보호를 주고 전말을 갖소 대령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역인데다가 원래 무죄가 없고 강원도는 현재 조은과 지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뽑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서울에서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뽑아 북도로 보낼 때 병조에서는 뽑힌 사람들이 전말을 사서 바치면 면제시켜 주었는데 이 사실을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하였다. 그 후 잘못을 깨닫고 예고를 하여 대지하지 않고 계사 속에 황공하다는 뜻만을 넣어 낭청을 시켜 아뢰게 했다. 또 상이 변방의 일을 논의하기 위하여 병조 당상을 불렀을 때 판서 이이가 병을 이유로 내조까지 왔었으면서도 성경원에는 오지 않아 정원이 그 뜻을 아뢰자 상은 오히려 내일을 보내 병을 보게 하고 물러가 주리하도록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6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군정은 중대한 일인데도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였고 또 예고라에 대지하지도 않았음을 논박하고 아울러 부름을 받고 권례에 있으면서도 내조에만 들르고 끝내 지척 사이에 있는 승정원에 들러 상교를 받지 않았음을 논박하여 이 임금을 업신여긴 죄가 크니 파직을 명하기 바란다고 다음날에 걸쳐 논박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6월 1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고 병사 김지가 새로 만든 승자 총통이 지금 북방의 사변에서 적을 물리칠 때 많은 힘이 되고 있으므로 상이 그에게 증직을 명하고 그의 아들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였다. 승자 총통이라.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6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가 논핵을 받은 후로 연일 상소에 사직할 것을 상할 상은 매우 후하게 위답을 하면서 출사하도록 타일렀고 삼공도 와서 아뢰기를 지금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이가 사피 한 채 출사하지 않으니 도타이 타일러 출사하게 하소서 했으나 이는 끝내 병을 이유로 출사하지 않다가 이날 숙비하고 나서 아뢰기를 신은 죄를 짓고 항공하여 감히 출사를 못하였습니다. 병권을 제 마음대로 하거나 임금을 업신여기는 일은 바로 신하로서는 일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지난번 대신들이 신을 위하여 분소하면서도 대간인 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서 본 병의 위치에 처하여 장사를 호령한다면 그것이 사방에 전해졌을 때 반드시 해결하게 여길 것이니 청면을 내려주소서 하니 상이 위답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6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지평 이 경률이 아뢰기를 신이 성상소로서 이 일을 논할 때 한 말이 지나쳐 여회의 선견 지명에 대하여 가만히 논의하는 자가 많으므로 당계 알직한 죄가 실로 신에게 해당되니 사직시켜 주소서 하고 이어 상부 전원이 이 경률과 같다고 여겨 비염한 후에 재직할 것을 청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장령 성령이 아뢰기를 대간의 이 말은 차라리 과격할지언정 부드럽고 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률 등은 잘못이 없으니 모두 출사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6월 1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가 아뢰기를 보잘것없는 소신은 이미 무거운 죄를 지은 데다가 병까지 더욱 깊어 자리에서 뒤척이고 있으니 하루 보내기가 1년이나 되는 듯 싶습니다. 기에 쟁쟁한 천어를 우러러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에 눈물이 쏟아지듯 흐릅니다. 구마의 병은 비록 회복이 안 되겠지만
감히 사실에 물러가 엎드려 있을 수만은 없어 병든 몸을 이끌고 예고를 하여 다시 우충을 다 말씀드리고자 하니 이에 잘 있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더건대 예부터 유자라면 그 진태가 구차하지 아니하여 예로서 나아가고 의로서 물어갈 뿐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아는 채 장록에만 연연하던 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하여 감히 유자를 바랄 수 없으나 평소에 일찍이 선비로서 자처하지 않은 적도 없었으니 선비로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면 어찌 선비라 하겠습니까? 이번에 대간이 신의 죄목을 말하면서 권병을 제 마음대로 하고 교건하여 주상을 없이 여겼다고 하였으니 이는 일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대신들이 신을 위하여 분수하면서 출사도로 재촉하라고만 하였고 대간이 탄핵과 과당하다고는 감히 말하지 않았으니 신이 죄를 지었음은 이에 이르러 더욱 증음이 되었습니다. 만일 대간이 신의 허물만을 지적하였다면 그 지적이 아무리 중대한 것일지라도 신은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일 뿐 감히 그들과 따질 것이 없겠지만 신에게 무군의 죄를 적용시켰는데 신이 전혀 동념하지도 않고 모른 채 출세한다면 이것은 실로 신하로서의 의리가 아닙니다. 신이 비록 사리에 어둡다 하더라도 국법이 무섭고 공론이 무서운 것까지 몰라 마치 죄 없는 사람같이 처신할 수야 있겠습니까? 성상의 효유하심이 그렇게도 근간이 하시었고 국사 또한 날로 어려워지고 걱정되는 이때에 신이 조금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찌 감히 이에 이르도록 지체하여 위로는 성상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는 무사람의 마음을 거스르고만 있겠습니까? 저나 혼자서만이 신이 죄가 없다 하여 변핵하지 않으시고 공론에 대하여 번번이 중휴하다 방회다 하시니 신이 감히 받을 수 없으면 물론 대간이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대간이 지금 정계한 것은 오래도록 윤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신이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아닐 것이라 여겨 반드시 결단하여 자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은 물러가 있는 것이지 신의 죄가 용서받을 만큼 가볍다 하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이 만약 자처할 줄을 모르게 상의 우용하심만을 다행으로 여겨 버젓이 종정한다면 이는 종전의 누차에 걸친 상소가 담은 임금의 사랑을 굳게 다지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너무나 무의한 일입니다. 먼저 자신을 잘못 다스리고서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대간이 이미 신을 일러 권세를 제 마음대로 부리고 임금에게 교만을 부린다고 했는데 신이 비록 명을 받으러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간이 어찌 무군의 사람이 끝까지 정경의 자리를 지키도록 내버려 둘 이치가 있겠습니까? 필부라도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반드시 분석하여 나라 사람 전체가 환히 알도록 한 후에 놓아줄 자는 놓아주고 목 뺄 자는 목을 베어야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신은 비록 무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숭반에서 대제하고 있는 처지이긴 하나 염치에 관계되는 일인데 신의 죄의 허실에 대하여 오직 따져 묻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끝까지 죄를 짊어진 모습으로 뻔뻔스럽게 청조에서 얼굴을 들고 있게 하십니까? 한나라의 정경으로서 죄를 진 채 탄핵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조정의 큰 수욕입니다.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교화가 밟지 못하고 윤기가 퇴폐하여 임금과 어버이가 아랑곳없고 않고 이용만이 도도한 이때에 신으로 하여금 무군의 죄를 짊어진 채 그대로 외람내의 주병의 장관 자리에 눌러앉아 장사를 호령하게 한다면 그것을 들은 사방에서는 반드시 권세를 멋대로 부리고 임금에게 교만을 부리는 일쯤은 아주 작은 허물로 여길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는 풍속을 해치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폐단을 길러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께서는 의리를 분명히 살피시고 군정을 안정시키게 힘써 신의 주의를 들어 좌우에 물으시고 이어 여러 대부에게도 물으시어 그들로 하여금 경중을 헤아리게 하여 만약 용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까지 된다면 신이 비록 미안하더라도 감히 애써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실범이라고 한다면 비록 유방과
찬극을 가하더라도 신은 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러러 충정을 호소하는 이 말이 신으로서 감히 할 말이 아니며 또 꼭 해야 할 말도 아님을 신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신으로서는 의리상 그대로 눌러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인데 상교가 그토록 정령하시어 귀신이라도 감동할 만하니 신이 비록 온종일 울어보고 밤을 새워 벽을 돌아보아도 저 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감히 몰라 이렇게 모달합니다. 감정이 복받치여 말이 막히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엎드려 대지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황공하게 감히 아랩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히 자처해야 할 도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으나 나도 마땅히 좌우에 물어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병조판서의 이인은 갑자기 승반에 올라 나라의 중한 책임을 맡았으니 더욱더 외신하여 직임 수행에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도 군정의 중요한 일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아뢰는가 하면 내조에까지 들어와서도 끝내 영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적으로 보아 현저하게 전천 만군의 죄가 있는 것이니 대간이 그 사실을 들어 논핵한 것은 어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을 반성하여 허물을 살피게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의기하고 분노를 깊이 품어 여러 날 올린 소의 사기가 평온하지 않고 대간이 논핵한 것을 꼭 허구 날조한 것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신들이 대간을 물리치지 않은 것을 그러게 여기고 또 좌우와 여러 대신에게 물어 경중을 헤아려 주기 바라는 것이 마치 무슨 승부를 결정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은 결국 말을 한자를 몰아내고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에 불과한 짓입니다. 이런 대간이 난 말을 하는 것이 직책이므로 기에 거스리는 말을 하면 임금이라도 그대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신하의 바늘에 있는 자가 자기의 허물을 듣기를 싫어하여 자기가 옳다는 강변으로 말을 한자를 협제하여 입을 열지 못하게 하여 하는 이는 매우 대간을 멸시하고 공론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파직을 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연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옥당이 아뢰기를 당이 생긴 것 같네. 삼가 신들이 보기에는 병조판서의 이인은 운묵으로 발신하여 등급을 건너뛰어 승반에 올랐는데 의와 충을 다하여 비상한 은우를 내 보답할 생각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멋대로 하려. 나머지 그가 모액한 것이 인정에 거스리고 공론의 주의를 얻었으니 공론이 어찌 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일을 일로만 말하더라도 크든 작든 간에 명을 받아 행하는 것이 바로 신하의 직분인데 전패를 지척에 두고서도 남마의 영을 먼저 내리고 뒤에 아뢰었으니 이는 국병을 멋대로 휘두른 데 가까운 일입니다. 또 출입을 여전히 하여 그리 깊은 병이 있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는데 임금의 명을 교만히 대하여 내조에까지 와서도 정원에는 오지 않았으니 이는 군부를 업신여긴 것이 관계됩니다. 그렇다면 대간이 그 직을 파할 것을 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니 이 이로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허물을 살피게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거취를 얻고 다투기 위하여 필서를 놀리어 공의와 맞부터 싸우려고 첫 번째는 시론이 자기를 미워하여 왔다고 하고 두 번째는 좌우에 물어보라는 등의 애절하고 괴로운 말들로 성청을 동요시킴으로써 죄를 반드시 대간 쪽으로 돌려 보내고야 말겠다는 심산이니 이는 바로 온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간쯤은 손바닥이나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 얼마나 공론을 무시한 처사입니까? 공론이 있는 곳이면 비록 만성을 가진 존귀한 몸으로도 오히려 몸을 굽혀 따라야 하는 것인데 세상의 반열에 있는 자가 이렇게 공론을 무시하고 그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를 주장하여
그대로 두면 그 패단은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그 사람 밑에 가서 명을 듣게 분주하여 그 사람의 말이라면 어길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범수가 말했던 이 아랫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윗사람을 속여 자기 사욕을 성취시킨다는 말과 그의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 어찌 통분스럽지 않겠습니까? 대간이란 임금의 기와 눈으로서 일시의 공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공론이 통하느냐 막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질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사적을 궁구하시고 전대의 득실을 널리 보셨는데 세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대간을 꺾어버리고는 국가가 안전했던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자들 중 호자는 그를 왕 안석에 비유하고 있는데 안석의 문장과 절행이었지 이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석이 교만하고 임금을 업신여겼던 것을 지금 이가 지니고 있고 말하는 자를 물리쳐 버렸던 안석의 버릇을 이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명하신 전하께서 그 점을 통촉하시지 못하고 도리어 그 한 사람을 돌보아 대간을 꺾어 버리려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재화가 있지 않을까? 신은 저억이 두렵습니다. 이가 그렇게까지 방자할 줄이야 신들이 처음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해가 갈수록 점점 깊어져서 결국은 한 세상을 겸재하고 한 나라를 구솔하여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이니 이의 죄가 이 점에서 크다 하겠습니다. 전에 한쪽 말만 들음으로써 간사한 무리가 생기고 한 사람에게만 맡김으로 하여 난리가 생긴다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공론을 함께 살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 사람에게만 맡기거나 한쪽 말만 듣는 것을 경계하시어 한편으로는 사림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의 앞날까지 보호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들이 찾아올린 뜻을 알았다 하였다. 선조실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교하였다. 이조의 낭청을 차출할 때 천망하는 규정을 혁파하라. 선조실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정문이 아뢰기를 그 일이 비록 법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한 청의가 낭관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편중하다는 비방을 면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청가는 규정을 없애버린다면 후일의 근심이 도리어 이보다 더 클 것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지 말아야 할 말을 왜 아뢰는가 하고 상공에게 전교하기를 병조 판세에 대하여 경들이 비록 유용을 청하더라도 이의가 추사할 이치는 만무하다. 지금 병무가 매우 많으니 우선 그를 퇴직시켜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북방에서는 병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려 하는 이 시기에 조정이 효란하여 현사가 구별이 안 되고 있으니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문제는 내가 형편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본부의 낭청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삼공에게 전교한 뜻이 미안하다 하여 이념하고 사직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로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황해도 순누어사 김성일의 사장에 창고의 양곡을 번고하니 상당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전 목사 윤인함을 이미 잡아들여 추문하였으나 죄명이 각기 다르니 다시 잡아들여 추문하고 축낸 양곡을 낱낱이 생징하라. 선조실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비만기로 대신에게 전교하였다. 근래 병조판서 이의 언어 문제 때문에 대간이 서로 격동하여 쟁변을 되풀이하다가 급기야 옥당에 차자를 올리어 이 일을 오국소인에 비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언어 문제로서만 우연히 발단된 것이 아니다.
그 전부터 이인은 신진의 선비들이 시속에 따라 당부하는 꼴을 싫어하여 그들을 제역하기 위한 진론을 누차에 걸쳐 해왔는데 이 때문에 시론에 미움을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그의 실수가 있게 되자 이때를 놓치서라 드디어 틈을 타 기필코 해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맞다. 다른 공경 대부들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도 오지 않았던 자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임금을 업신여겼다고 논한 경우는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왜 대간의 말이 유독 이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직절한가? 그가 말을 바치게 한 일을 사전에 아뢰지 않았던 것도 허다한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때에 맞춰 아뢰지 못했던 것뿐이지 어찌 멋대로 권세를 부리기 위하여 한 짓이었겠는가? 대체로 권세를 멋대로고 임금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신하로서는 극주의 명칭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금이란 상대가 비록 소민이라도 사실 이상의 죄명을 그의 몸에 가벼이 갈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재상이겠는가? 이왕 권세를 멋대로 하고 임금을 업신여겼다고 말했으면 왜 그의 죄를 분명히 밝혀 유사로 하여금 왕법을 적용하게 하여 만세토록 신하된 자를 경계하지 않고 마치 을사년의 간신들 무리들이 상대를 반역으로 지목하고서도 죄로는 기껏 파쳐나 주장했던 것처럼 고작 파직을 청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이로서는 신복이 되지 않아 부끄러움을 안고 주저하면서 누차 사직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기 변명에 관계되는 말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건 역시 어찌 언관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갖고 기극하기 위해서였겠는가? 대간에게 소중한 것은 공론을 담당하는 것뿐이니 자기의 사사람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빈과 경함을 일삼는다면 그것이 어디 대간으로서 할 일인가? 경들이 만약 이 일을 일러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죄를 분명히 밝혀 그를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를 공격한 자가 소인인 것이다. 임금이 소인을 등용하고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이야말로 쑥특을 가려낼 수 있는 때가 아니겠는가? 경들로서는 확실히 가려내지 않고 오물오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정이 각기 유파끼리 분당되어 나라 일이 날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대신들이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나라 일이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이때는 총상중의 선조실화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경우 6번째 기사 억당이 저는 비혐하고 아래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유파끼리 모여 분당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시기를 다 틈을 노리는 일은 더할 수 없는 악으로서 하나라도 그것을 범하면 응분의 형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신들은 승언을 입어 경악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오직 군부가 계신 것만을 알았을 뿐 재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논핵하던 끝에 스스로 소인이 되는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상의 도량이 하늘같이 비록 곧 당장 중전에 처하는 일은 면했다고 하나 신들이 어찌 감히 하루인들 근밀의 위치에 무릅쓰고 앉아 국가의 수욕이 거듭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속히 징치를 명하시어 신하로서 무상하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 경계가 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이이가 이미 소인이 되었는데 그 소인은 논한 자들이 어찌 소인이 되겠는가? 다만 그 중에서 권덕여와 홍진은 일찍이 내 앞에서 이의 중직에 대하여 칭찬하였는데 그 소인을 그토록 찬예했던 그들 자신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구나. 흥진 같은 두초의 무리야 책할 것도 없겠으나 권덕여는 연로한 사람으로서 선진 선비들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이 일을 소인으로 지목하고 났어야 그야말로 앞뒤가 반복된 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서을 허통권에 있어서는 김첨이 그 전에 경영 석상에서 아래였던 것으로 지금 만약 성언을 변란시킨 죄를 적용한다면 김첨이 모수가 되어야 하고 이인은 수종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김첨이 이 일을 논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1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영상 박순희 의논드리기를 이가 어찌 끝까지 출사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용무가 시급하니 우선은 퇴직시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김귀영은 의논드리기를 병무가 당장 시급한데 이가 만약 진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이 많이 적체될 것이므로 체임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어제 답전에서 대결을 이미 아래였는데도 또 지금 하교를 바꿔보니 너무 미안합니다. 이가 끝내 출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사한 때를 당하여 재임하지 아니할 수 없겠으나 그 후에 이 일에 대해서는 상께서 마음을 공평히 하여 조리하시는 것이 조정으로서는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조정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도 그의 영명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병조판서는 갈아야 한다. 이는 이미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영명이라는 것이 또 있겠는가? 우상은 왜 그리 사리에 근맞지 않은 논의를 하는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나로서는 헤아리지 못하겠다. 내 비록 어두운 임금이나 소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할 리야 있겠는가? 이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흰 구름 사이에 높다랗게 누워있다 한들 그 누가 그를 얽매어 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대신과 옥당에 답한 하교를 삼가보니 너무나 미안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이 있었고 옥당에 올린 자자도 사람들 공공의 논의에서 나온 것인데 상께서는 그것을 간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박절한 하교를 내리기까지 하시어 현저히 압도하는 뜻을 보이시니 자뭐 평소에 성명께 바라던 바가 아닙니다. 시사의 간의가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들로서는 주저스럽고 불안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으니 권득여 등은 준엄한 비답을 받았다 하여 스스로 주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물러가 대지하는 바람에 하번에 골원이 생겼고 대가는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처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득여 등을 배초하여 출사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홍문관 관원을 배초할 때도 있었던가 하였다. 다시 아래기를 양사가 오늘 중으로 처치가 없으면 너무 오래 비게 되어 미안하니 홍문관 관원을 불러 조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권득여 등 3명에 대해 내가 물을 일이 있으니 대답을 하든지 혹은 자처를 하든지 하고 그 나머지는 불러 출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옥당이 모두 양사 모두 출사하도록 명할 것을 찾아라 올리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1일 신내 세 번째 기사 일금부 계모 오운이 북도 주방장으로 내려갈 때 하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지나가는 길에 많은 폐해를 끼쳤고 임지에 도착한 후에는 팔이 아프다고 핑계하여 활 한 번 잡아보지 않아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으니 장 90도 2년 반을 과하여 경원부 아산도로 정배하였다 하니 상이 그가 일찍이 그곳에서 장수로 있었는데 졸오로 강등시켜 보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여 남방으로 배소를 옮기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지게 나오도록 하라는 정규를 들은 후 상교에 혹은 자기의 사사름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배척하고 혹은 유파끼리 모여 당파로 관리하다고 지목했으며 심지어 을사냥 간인들이 한 짓에다 비화까지 했다 하여 다시 중요한 지위를 무릅쓰고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간호는 사직하고 물러갔고 헌부는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지게 나온 후 이 건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논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심수경을 병조 판시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24일 갑설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이에 파직을 청하는 것을 정계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도목정을 하고 정청에 전교하였다. 전부사 김선은 우열하기가 흑등이 같은 인물인데 김성일이 지난번 어사로서 감히 그러한 인물을 천가하여 보장까지 내리고 승격하여
거진을 지키게 했으므로 패군하고 성을 함락당하여 지금은 나라 형세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원인을 따지자면 이 일은 성일로 연유하여 일어난 것이니 그러한 사람을 다시 시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에게 나주 목사를 제수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운의 적 우두머리 우울 기내를 오래도록 잡지 못하다가 변장 등이 그의 무리를 유혹하여 그를 건원보 앞까지 끌고 오게 한 다음 그의 목을 베어 올려보냈다. 상은 그의 목을 동소문 밖에다가 매달게 하고 그를 유인했던 호인과 그러한 계책을 꾸며낸 병사 및 군관 이박 등에 대해는 후환상을 내리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성훈이 이가 공박하자 이 일을 해명하는 상소를 올리다. 성훈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이름을 도둑질하고 주상을 속여 앉아서 높은 관작을 받았으니 이미 소심에 위배되는 일이라서 내심 두려운 생각이 간절합니다. 감히 도가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곧 구학으로 돌아가 죽으려던 차이에 삼사가 전 병조 판서 이 일을 탄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묵은 오국의 죄를 가하여 이 일을 하여금 꼼짝 못하고 가게 만들었으니 잘못된 형정 중에서도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신이 성조의 망극한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 시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이 조정의 잘못임을 알면서도 화가 두려워 말하지 않는 것이니 전화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말을 합니다. 신이 보건대 이의 사람됨은 소통, 명민하고 천성이 매우 고매하여 젊은 시절 구도의 뜻을 가지고 개연히 학문으로 자신을 격려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모든 이시에 있어 두루 원만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의리의 대원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구유나 곡사처럼 앉아서 장구나 지키는 무리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의 지성에서 나온 것으로 오직 나라가 있는 것만 알고 자신이 있는 것은 모르며 시물을 구제하는데 급급하여 자신의 온포 따위도 생각에도 두지 않음이 바로 그의 일생의 소양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취된 기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병통 또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소통했기 때문에 소탈한 병통이 있어 치밀하고 치밀한 기풍이 적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결백하여 정직하고 오활한 만큼 진실하기 때문에 겉모양을 꾸민다거나 남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없고 뜻이 큰 만큼 미세한 일에는 소략하며 스스로 믿어 시속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자는 매우 적고 비웃는 자가 많으며 그를 걱정하는 자는 적고 미워하는 자는 많습니다. 게다가 실용과도 맞지 아니하여 누차에 걸친 소장으로 시패를 깊이 있게 논한 것이 현실과는 저촉되기 때문에 더욱 당시 사람들의 꺼리는 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처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논천했던 것이 더욱 중정과 맞지 않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도 조정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하의 세상에 드문 언어를 읽고서 자기 몸이 다하고 힘이 다할 때까지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 보려는 생각에서 몇 해를 두고 머뭇거리며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논핵 중의 말을 바치며 복변 방어의 임무를 면제해준 그 한 가지 일은 이가 일찍이 을미오년 외변 당시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이 도중에서 말을 약탈해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난계가 될 것을 깊이 우려한 나머지 당초에는 아뢰어 청하려 하였으나 말을 가져올 자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어 감히 청하지 못했던 것이고 급기야 말들이 모였을 때는 군사의 갈 길이 임박하여 주고 나서 곧 아뢰었던 것인데 급급한 가운데 경솔하게 했던 탓으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명을 청하지 않고 먼저 영으로서 내린 것은 당연히 이의 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국병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죄는 아닐 것입니다. 또 그가 정원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현운증이 거듭 일어났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교만하여 주상을 업신여겼다고 한 건 역시 그러한 죄는 아닐 것입니다. 맞다.
그런데 그 말이 한 대간의 입에서 나오자 여러 대간이 뒤따라 입을 맞추었고 대신들도 이 일을 위하여 출사하기를 청하면서도 감히 대간의 말이 지나쳤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대간의 말이 과격했던 것은 그 잘못이 작은 것이고 이가 무군한 죄는 그 악이 큰데 지극히 작은 잘못을 오홍해 주기 위하여 지극히 큰 죄를 씻어주지는 아니하고 억지로 출사하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교가 너무도 진지하고 간곡하게 이에게 공직하도록 하여하셨기 때문에 이로서는 민망하고 절박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득이 개의사하여 죄의 경중을 헤아려 주실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뜻이 어찌 대간과 승부를 겨루자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출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상의 명을 따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만약 노넥을 입었으니 떠나갈 뿐 출사와는 관계가 없었다면 이가 무엇 때문에 감히 계사를 섰겠습니까? 이가 감히 쉽게 출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론을 두려워하고 대간을 존중했어인데 그것을 가리켜 도리어 대간을 가볍게 보고 공론을 멸시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역시 괴이하지 않습니까? 송의 구양수나 유지도 논액을 당하고는 모두 거로를 올려 자신을 변명했지만 그들 역시 반드시 소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가 말한 것은 그 목적이 출사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는데도 삼산의 논의가 크게 잃었고 게다가 또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라든가 방자하여 그리낌이 없다는 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처음은 경미한 죄였는데 거기에다가 묵은 오궁의 죄명을 씌웠고 이제는 또 그 죄명으로 법에 의거하여 죄를 청하려고 하니 이는 그를 꼭 죽을 땅으로 몰아넣고야 말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자들이 저들 스스로 공론이라고 하면서 그 말의 불공불평함이 이 정도이니 어떻게 사람 마음을 성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가 만약 참으로 소인이라면 여회가 왕 안석을 공격하듯이 마땅히 곧바로 그의 심술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 옳지 한 가지 과실을 꼬투리하여 그것을 신문으로 주장하고 준법으로 다스리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속셈이 전부 겉으로 드러났는데도 이제는 사람들이 그 속셈을 간파한 것조차 걱정하지 않을 정도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사대부람은 의당 공평하고 정대한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고 제거하기에 힘써 비록 소인을 공격하다가 형세상 이기지 못하고 떠나더라도 오직 올바름만은 잊지 않음으로써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지금 한 사람 오활한 이 일을 공격하면서 거기에 기관을 만들어 사대부의 명예나 전리점은 다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으니 지금 그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과연 마음이 쾌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주론이 어찌 모두 다 고의적으로 이 일을 죄주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부회하는 무리들이 이 시기를 다 빨리 공격을 다하여 되도록 이 일을 몰아내려고 하는 데 있다가 수건을 가진 자들이 가세하여 기틀을 잡으려고 함으로써 이렇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전하께서 대신에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충사를 구별할 길이 없단 말인가? 라고 물으셨을 때 대신들은 그들의 기염이 무서워서 누구 하나 분명하게 말하는 이가 없어서 답답한 성상의 마음을 둘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은 그것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군신간의 의가 어찌 이 정도에 그칠 뿐이란 말입니까? 천하의 충신 의사들이 그것을 듣는다면 너도 나도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날 일인데 더구나 부름을 받고 서울에 도착해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이겠습니까? 신은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을 명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올리는 것을 의로 생각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이 거로를 공경들에게 내리시어 반드시 충과 사를 변별하고 덕과 실을 논의하게 하여 붕당이 참소하여 기이하게 목적을 달성시키는 화가 오늘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신다면 종사의 복이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말하는 것이 책무이고 공론이 달려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말의 덕실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간이라 하여 지목하여 논의할 수 없고 원자라 하여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없다면 저 장상영이 사마광을 공격했던 것이나 윤색이 장준을 공격했던 일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언로가 막힐까 염려해서는 그러다고 할 수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옥당이라야 대간의 잘못을 논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간을 논의할 때는 곧 흉사하다는 주의를 가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사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그 말이 사인가 정인가를 달리어 사인가 정인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옛날 한의 공승홍이 어사가 꾸며내어 깊이 헐뜯고 있다고 말하여 주의 없음을 호소하였고 송나라의 인종은 어사가 애매한 말로 대신을 중상하는데 이 풍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도 그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한번 이를 공격하는 소리가 나오자 조정 전체가 그쪽으로 휩쓸려 감히 중간에서 형평을 유지한 이라고는 없으니 이 역시 한나라 송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외경, 내우, 천재, 시변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 나라의 형세가 곧 위망이 닥쳐올 것처럼 급급한데 신하된 자로서 이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껏 서로 배척할 개척이나 빚어내어 충성을 다해 나라에 몸바치려는 신하를 발붙일 곳이 없이 가게 만들고 이뿐만이 아니라 죄까지 만들어내어 묵은 오국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어찌 일찍이 성명의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시비와 충사를 끝까지 추구하여 분명하게 가려내는 것을 급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저 어물어물 두 쪽이 다 옳은 것처럼 용납하시는 데만 힘쓰신다면 앞으로 선선오악에 있어 권장하거나 두렵게 만들 만한 표준이 없어 간사한 마음을 가진 무리들로 하여금 성상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간파하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저들만의 붕당을 심고 권세를 독차지함으로써 항상 다과의 세를 가지고 충현을 공격하여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 되면 충현들이 화가 온 세상에 뻗쳐도 다시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 신은 두렵습니다. 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파라오건대 성명께서는 스스로 변변하지 못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권강을 잡으시어 우선 옳고 그른 이치를 바로 잡고 충직함과 간삼을 구별하여 깊이 그 기미를 살피고 권언을 막아 버림으로써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전하의 마음이 마치 강하를 터놓은 듯 막힘이 없이 드러나게 하신다면 국가에 매우 다양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신이 걱정하는 것이 어찌 한 사람의 진퇴에 있겠습니까? 선을 좋아하면서도 선한 자를 기용하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악한 자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과기 망한 원인이라 제의 환공이 징창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이 이가 다른 뜻이 없음을 이미 알고 또 언제가 그를 미워하여 참수한 것임을 알면서도 둘 다 따져 묻지 않으신다면 중요의 의혹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지금 조정에 말하는 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한갓 고천한 신이 나서서 말해보았자 고작 한 손으로 횡류를 막으려는 것이어서 역시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말이 실현이 안 되더라도 시론이 이로 인해 공평해지고 살림이 이로 인해 화합하며 국사가 이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면 신이 비록 주의를 얻더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서로 격동하여 서로 이기려 하여 오직 나의 기세만 최고로 높이려 할 뿐이라면 신의 이 한 몸이야 아까울 것이 없지만 국가가 안정될 할 곳이 어디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일을 담당하게 되면 원망이 한 몸에 모여 화폐가 즉시 오기 마련이니 이것이 세속을 따르면서 허용을 받는 선비들이 세상에서 녹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지금 이는 자기 몸을 잊고 원망을 가로맡아 가면서 고갱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러한 중상을 받아 장차 여생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른 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누가 전하를 위해 일을 맡으려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구신들이 지위를 확보하고 대소 간에 서로 따르기만 하여 감히 조금도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별로 하는 일이 없이 그날 그 날짜만 보낼 뿐이라면 잘 다스려 보려는 전하의 뜻 역시 시행할 곳이 없어
점점 해이해지게 될 것이니 어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오늘날의 일들을 보건대 말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사방의 근본이고 근본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서신이 어느 겨를에 다른 것을 말하겠습니까? 또 구양수가 한기 부필이 죄가 없음을 논했듯이 공론이 중한 곳에도 서로 친구라는 혐의로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이의 친구입니다. 신이 비록 옛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그렇다고 감히 아래에 붙고 위를 속여가면서 전하를 저버리지는 못합니다. 신이 서울에 와 품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때마침 질환과 안위가 달린 큰 실패를 있음을 보고 걱정하고 놀라 한탄한 나머지 말하려 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노쇠하고 시회되어 부골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말하니 신의 죄가 큽니다. 또 생각하면 신의 질병이 이미 깊어 만약 서울에서 죽으면 관에 담아 돌아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신을 전원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시어 서쪽으로 국문을 나아가 죽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는 신의 큰 소원입니다. 신엄을 예모 없이 범하여 너무도 황공하고 지극히 죄스럽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상처를 보니 충분히 격렬하여 만약 간사한 무리들이 듣게 한다면 충분히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이다. 군자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참으로 알겠다. 그리고 이미 서울에 와 있으니 병을 조리하면서 경하게 드나들며 어두운 날을 개옥하여 주도록 하고 금방 물러갈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삼공을 명초하라 하였다. 영상 박순과 좌상 김교영은 영을 받고 예고를 하였고 우상 정지영은 병 때문에 오지 않았다. 영상 좌상에게 전교하기를 나는 과미하여 아는 것이 없고 어둡고 불민하여 춤과 사도 알지 못하고 시와 비도 구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들에게 물었던 것인데 경들은 감히 우물우물 넘기고 말았다. 내 그때 이미 경들의 마음을 훤히 알았지만 뒤의 형편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뜻으로 경들에게 하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운의 상소문을 보니 대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과연 그러해도 된다는 말인가? 당초에 이 일을 배척한 것이 누구의 짓이며 또 분간의 무리라 누구를 말한 것인가? 분명히 가려내어 말할 것이요 이를 어물어물 넘김으로써 국가에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베게 하기를 면대를 청합니다 하니